QLD, TQQQ 들고 계신 분들께 오늘 핵심은 CPI가 잘 나왔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장기물 금리를 낮추기 위한 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퍼즐이 맞아떨어지면 나스닥은 같은 상승이라도 더 가볍게, 더 길게 갈 확률이 커집니다. 반대로 퍼즐이 어긋나면 QLD, TQQQ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단위로 멘탈을 흔드는 파도가 옵니다. 지금 시장이 자꾸 장중에 올라갔다가 반원 그리면서 밀리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단기 재료는 좋아 보이는데 장기 금리라는 천장이 머리 위에서 계속 눌러버리기 때문입니다. CPI가 예상보다 좋게 나와도 장기 금리가 안 내려가면 빅테크는 숨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은 결국 먼 미래의 현금 흐름을 크게 사는 시장이고 그 미래를 할인하는 기준이 장기 금리이기 때문입니다. 장기 금리가 0.3, 0.5만 흔들려도 QLD, TQQQ 체감은 그 몇 배로 터집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금리 내려라 이렇게 외치는 장면을 많은 분들이 단순한 정치쇼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외침의 본심은 기준금리만이 아니라 장기물 금리입니다. 미국이 지불해야 할 국채이자 비용이 너무 커졌고 장기물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재정 지출을 늘리면 부담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단기 금리 인하를 원한다. 이 말은 사실 장기물 금리를 내리기 위한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장기 금리는 연준이 버튼 하나로 내리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기 금리는 장기 물가 기대, 성장 기대, 그리고 수급이 섞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장기 금리를 내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국채를 사줄 손을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을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곳이 대형 은행들입니다. 여기서 SLR 얘기가 나옵니다.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이 쉽게 쓰러지지 않게 만들려고 은행이 가진 자산 전체에 대해 일정 비율의 자기 자본을 쌓으라고 한 규정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은행이 미국 국채를 많이 사도 그만큼 자기 자본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국채를 사는 게 마냥 편하지 않습니다. 국채가 아무리 안전해도 규제 계산에 들어가면 부담이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 규제를 손본다. 특히 미국 국채를 샀을 때 자기 자본 부담을 확 낮춰준다. 혹은 계산에서 일부 빼준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형 은행들이 국채를 더 쉽게, 더 많이 살 수 있게 됩니다. 국채를 사는 손이 커지면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수익률은 내려갑니다. 장기 금리를 낮추고 싶은 쪽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만질 수 있는 레버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왜 QLD, TQQQ랑 직결되느냐? 나스닥은 장기 금리 하락에 가장 민감한 자산군이기 때문입니다. 장기 금리가 내려가면 먼 미래의 성장 가치를 더 높게 쳐주는 환경이 됩니다. 쉽게 말해 똑같은 실적이어도 멀티플이 다시 올라갈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QLD, TQQQ는 지수보다 더 크게 반응합니다. 상승도 더 크게, 하락도 더 크게. 그래서 방향성을 잡는 게 전부가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판이 진짜 굴러가고 있는지, 그냥 말뿐인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확인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말이 아니라 채권 시장이 반응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10년물, 30년물 수익률이 뚜렷하게 내려가면서 나스닥이 장중 흔들려도 종가를 지키는 패턴이 나오면 환경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반대로 CPI가 좋아도 장기 금리가 꿈쩍 안 하고 나스닥이 항상 꼬리를 길게 달고 밀리면 아직은 천장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은행 규제 완화, 바질 엔드게임, 대형은행 자본 규칙, 재설계, 이런 키워드가 그냥 기사로 지나가면 대부분은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QLD, TQQQ 투자자에게는 이게 실적 발표만큼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공하면 장기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구조는 단기 뉴스보다 오래 갑니다. 한두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시장의 바닥 재질이 바뀌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냉정하게 짚어야 합니다. 장기 금리를 낮추는 시도가 성공하면 무조건 좋은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완화는 국채 수요를 키우는 동시에 위험자산 선호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여지가 커지면 크레딧 시장이 달아오르고 또 다른 버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항상 다음을 묻습니다. 이렇게까지 눌러서 만든 금리 하락이 진짜 물가 안정의 결과인지 아니면 정책으로 눌러놓은 결과인지. 만약 후자라고 판단되면 어느 순간 반대로 튀는 스프링이 됩니다. 그 순간 QLD, TQQQ는 상승의 몇 배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전략은 두 줄로 정리됩니다. 장기 금리 하락이 확인되면 QLD, TQQQ는 추세를 믿고 가져가는 구간이 됩니다.
장기 금리 반등이 시작되면 QLD, TQQQ는 욕심을 줄이고 현금을 만드는 구간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격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가격보다 환경이 먼저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가격은 따라옵니다. 환경이 틀어지면 가격은 뒤늦게 무너집니다. 그럼 실제로 무엇을 체크해야 하느냐? 너무 복잡하게 갈 필요 없습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10년물 수익률이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지, 즉 내려가는 추세가 생기는지입니다. 둘째, 나스닥이 반등할 때 거래량과 종가가 따라오는지, 장중 상승을 지켜내는 날이 늘어나는지입니다. 셋째, 은행 규제 관련해서 실제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시장이 그걸 국채시장의 수급 변화로 해석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QLD, TQQQ는 흔들려도 방향이 위로 잡힐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실행은 더 단순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투자자는 복잡한 판단을 하려는 순간 손이 꼬입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하나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QLD, TQQQ를 보는 게 아니라 현물 지수인 QQQ를 기준으로 봅니다. QQQ가 단기 추세선 위에서 지지를 받는지, 중요한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이걸 기준으로 레버리지를 조절합니다. QLD, TQQQ는 그 결과를 증폭시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를 직접 보고 있으면 감정이 먼저 폭발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상승장에서 가장 큰 돈을 잃는 지점이 전고점 부근입니다. 상승이 무서울 정도로 달리면 더 사야 할 것 같고 전고점을 뚫으면 날아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전고점 부근에서 오히려 기술적으로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하루만 흔들려도 수익이 증발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고점 근처에서는 비중을 늘리는 판단보다 일부를 정리해서 다음 흔들림에 쓸 현금을 만드는 판단이 장기적으로 더 강합니다. 그리고 다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오면 무조건 나스닥이 오르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라는 단어를 보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의 이유를 봅니다. 물가가 안정돼서 금리가 내려가면 성장주에 좋은 바람이 됩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심해져서 금리가 내려가면 실적이 흔들리면서 주가가 먼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헤드라인만 보고 들어가면 타이밍이 꼬입니다. 장기 금리를 낮추는 정책이 나오더라도 동시에 경기가 꺾이면 QLD, TQQQ는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체력을 갉아먹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장기 금리를 정말 내릴 수 있느냐? 정답은 직접 내릴 수는 없지만 시장의 수급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은행 규제 완화는 그중 현실적인 카드입니다. 재무부의 발행 전략, 국채 만기 구조, 그리고 규제 환경, 이 조합이 수급을 바꾸면 장기 금리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은 일직선이 아닙니다. 중간중간 시장이 반발하고 물가 기대가 튀고 정치 이벤트가 섞이면서 오히려 일시적으로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자는 방향을 맞추려 하기보다 환경이 확인되는 구간에서만 공격적으로 가는 게 생존 확률이 높습니다. 암호화폐 얘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CPI가 좋고 금리 하락 기대가 커지면 비트코인도 같이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동성 기대가 커질 때는 위험자산 전반이 같이 달립니다. 이때 QLD, TQQQ는 나스닥의 레버리지이지만 사실상 유동성 레버리지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고 달러가 안정되고 위험자산 심리가 붙을 때 같이 불붙는 그림이 나옵니다. 반대로 장기 금리가 튀는 순간 가장 먼저 맞는 것도 이런 자산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뉴스의 핵심은 기준금리 몇 번 내리느냐가 아닙니다. 장기 금리를 눌러서 나스닥의 할인율 천장을 낮추려는 구조가 실제로 만들어지느냐입니다. 그 구조가 만들어지면 QLD, TQQQ는 단기 흔들림이 있어도 결국 추세가 유리해집니다. 구조가 실패하면 CPI가 좋아도 반등은 짧고 하락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지수 차트만 보지 마시고 장기 금리와 은행 규제 이슈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게 레버리지 투자자에게는 실적 발표만큼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